2번이에요. x, y, z 문자는 3개, 식은 하나. 그래서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은 이제 여기 어디지? 확통해서 했을 때 중복조합으로 푸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1번이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거기 음이 아닌에다가 밑줄 긋고 기본형, 기본이라고 좀 써주세요. 기본형.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면 0 이상의 정수를 말해요. 0하고 양을 포함한 거. 0 포함. 근데 이제 2번 보시면 자연수니까 여기는 이제 0이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 아까 내가 그 오렌지 딸기 주스인가 그거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건 안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인 해가 뭐 0, 5, 5 요렇게다. x가 0이고 y가 5고 z가 5다라고 하면 이거는 3개의 문자 중에서 x는 한 번도 선택 안 하고 y를 5번 선택하고 z를 5번 선택하고 이거를 이제 개수를 해로 나타내는 게 저런 해가 된다는 거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3, 3, 4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x 3번 선택하고 y 3번 선택하고 z 4번 선택하고 요거를 이제 해로 개수로 저렇게 깔끔하게 쓴 게 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x가 요 앞에 몰려있든지 간에 아니면 뭐 y랑 순서 바꾸든지 간에 상관없이 x의 개수가 무조건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중복 조합으로 가면 되는 거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해에서 x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으면 x가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이란 뜻입니다. 3개 x, y, z 서로 다른 3개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번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10번을 선택하면 0을 포함한 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번을 선택을 하면. 그래서 쟤는 그냥 3H10이야. 이거 서로 다른 문자 x, y, z 3개 중에서 10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선택되지 않으면 여기 0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가 기본형이 된다는 건데, 이제 2번 자연수를 보시면 얘는 0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일 때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내가 미리 하나씩 주는 거 설명드렸었죠. 얘도 마찬가지. 얘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미리 1씩 깔고 가는 거야. 10개 중에서 하나씩 미리 줘. 하나씩 미리 주고 이제 남은 7개를 x, y, z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3, h, 7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x, y, z 3개 중에서 10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x랑 y랑 z랑 이렇게 미리 하나씩 선택을 하면 남아있는 7개 칸을 x, y, z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무조건 저기 1 이상의 자연수 해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거기 2번 풀이에다가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간단한 부정방정식일 때는 미리 하나씩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뒤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짝수라든지 홀수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애들이 나오면 치환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거기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치환을 어떻게 하냐.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인데 전제 조건이 붙죠. 여기 자연수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y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z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전제 조건이 붙지. 그래서 요거를 비슷한 문자로 치환을 할 거거든요. x를 a 더하기 1 요렇게 치환을 할 겁니다. 왜 a 더하기 1이냐면 아까 기본형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음이 아닌 게 기본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치환하는 문자를 기본형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a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 이제 1을 더했을 때 x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a 더하기 1을 x로 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에 양변에 1을 더해봐봐. 그럼 이제 이게 x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나오지. 치환하는 문자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시작할 수 있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요것도 b 더하기 1 이렇게 치환하고 요것도 c 더하기 1 이렇게 치환하시면 이제 x가 a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다 바꿔 쓴다.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 이거는 이렇게 바꿔 쓰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 빼서 7 이거 a, b, c의 범위가 뭐가 됐었냐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았잖아. 그러니까 저 1번 문제로 돌아오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부정방정식인데 음이 아닌 정수부터 포함 가능한 거니까 얘가 이제 3, 2, 7 세 개 중에서 7개를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되 치환하는 문자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치환하는 스킬은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이해되시나요? 일단 치환해야 되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예, 되셨으면 밑에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5, 6, 7번.
65번에 1번 165, 2번 35, 66번에 13, 67번에 10. 65번은 10만 쓸게요. 4개 문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8번 선택하는 게 1번. 그리고 2번 이제 자연수니까 미리 하나씩 깔고 4개 줬으니까 4 빼서 4개 X, Y, Z, W 4개 문자 중에 중복 허락해서 4번 선택. 요거 하시면 되고 66번도 뭐 마찬가지죠. 이거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3개 문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N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조합으로 바꿔보시면 저에서 1 빼고 CN. 그럼 이제 조합의 성질상 앞뒤 빼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으니까 계산이 이렇게 바꾸고 2배 N 더하기 N 더하기 이게 되고 그럼 이제 N 더하기 N 더하기 1 210 연속된 2개 숫자 곱해서 210 되는 거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찾으셔도 되고요. 안 하면 그냥 15 곱하기 13. 예, 그래서 N이 13. 그냥 13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인수분해는 알아서 해보시고 208. 그리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은 부등식이니까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등식만 풀어봤잖아요.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일 때, 1일 때,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되겠죠.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는 3개 문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번 선택하시면 되고 4C니까 요거 6개. 그리고 요거는 뭐 3개 문자 중에 한 번 선택하면 되는데 사실 1이 누가 될지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1, 0, 0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3가지. 그리고 요거는 0, 0, 0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요렇게 다 합해서 10개. 10개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경우 나누는 게 좀 쉬웠는데 이게 만약에 되게 큰 수가 되면은 생각하는 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큰 수가 될 경우에 풀 수 있는 방법. 문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알아두시면 되게 계산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원래 식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하나 문자 w라는 문자를 하나를 추가하고 는 2 요렇게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근데 이 w는 뭐냐면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w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w가 0일 때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가 되는 경우. 얘가 이제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 w가 1이 되는 경우는 x, y, z 합해서 1이 되는 경우.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랑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w가 2가 되는 경우는 여기가 0이 되는 경우니까 요거 세 번째 경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요거 문자 하나만 추가하시면 등으로 바꾸시면 모든 경우를 한 번에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4개 문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번 선택하는 거. 끝! 5C 10 끝! 이렇게 표시해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잘 필기 해주십시오. 큰 수가 나올 때 되게 유용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저희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놨고, 가보시면 A, B, C, D 중에서 2개가 0이다. 그리고 다 합해서 10이다 돼 있으니까 가부터 차례대로 경우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0이 되는 2개를 먼저 고를까요? 4개 중에서 2개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골라주기만 하면 끝나겠죠. 그럼 이건 이제 6가지 경우에. 자, 그럼 이렇게 고르는 순간 6가지 됐고, 하나만 상정해서 그 후부터 풀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C하고 D가 0인 경우 한번 생각해서 풀어볼게. 그 다음 경우의 수. 그러면 C랑 D랑 0이면 얘네들은 절대 0일 수 없지. A랑 B는 절대 0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1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 A 더하기 B가 10이고 A하고 B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일 수는 없으니까. 0은 2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죠? 여기 A,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주시고 남은 8개 중에 A, B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니까 2개 문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8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C, 8, 9C1, 9. 그래서 요거 2개 동시에 발생하니까 연달아서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으로 곱해주시면 54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차례대로. 근데 여기 혼자 푸실 때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조심하시고 0이면 안 된다. 자, 그럼 밑에 2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위에 필수랑 좀 다른 느낌이네요, 문제가. 위에 문제만 같이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68, 69번 둘 다 부등식이라서 ABC가 될 수 있는 후보 문자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부터 68번에 가부터 보시면 ABC가 홀수래요. 그러면 셋 다 홀수는 뜻이지. 그쵸? 짝수가 들어가면 곱해서 같은 짝수니까 요거는 ABC 모두 홀수. 홀수란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나 보니까 A랑 B랑 C가 12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같아도 된대요. 그러면 가하고 한번 조합을 해볼게. 이게 홀수라고 했으니까 12 이하의 홀수가 가능한 게 1, 3, 5, 7, 9, 11 이렇게 6개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배수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6개 중에서 3개 숫자를 선택만 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 1, 9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럼 무조건 얘가 1, 무조건 얘가 5, 무조건 얘가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크기 순서로 자동 배열.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5, 5, 5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해도 요거 가능한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ABC에 들어갈 3개의 숫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우리 순열과조합 그 공통수학원 뒷부분에서 이렇게 부등식 들어간 거, 부등호 없는 거 조합으로 푼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69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적어주시면 편해요. A하고 B는 2, 3, 4, 5 4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택만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 4개 중에 서로 다른 두 개 선택. 연달아서 내가 CD를 이제 선택할 건데 얘는 5가 안 되니까 6부터 6, 7, 8, 9, 10, 10까지 5개 중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숫자 선택해도 되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2번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곱하기 6C 90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중복조합이 응용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함수까지 배우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함수를 아직 안 해서 40쪽은 일단 건너뛰고요. 이번 숙제로 41, 2쪽 들어갈 건데 빼야 되는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75번 빼시고 80번 빼시고 그리고 우리 79번 같이 할 겁니다. 80번하고 75번 빼시고요. 79번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 중에 부등식을 쓸 수밖에 없는 유형입니다. 요게 아까 그 치환해야 됐던 거 있죠. 치환하는 거. 일단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가에서 다 합해서 12개, 10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x, y, z 4개 문자 중에 2개는 3으로 하는 나머지가 1이래. 요거를 치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치환할 때 우리가 보통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하면 뭐 3x 있으니까 a하고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쓰죠. 그쵸? 그리고 요것도 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c2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3b 더하기 2 이렇게 하죠. 3의 배수에 2 더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치환은 이따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먼저 선택부터 해야 되겠지. 어떤 두 개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x, y, z, w 중에서 나머지 1인의 선택. 이거 선택하면 나머지 2인 문자는 저절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가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라고 했으니까 x, y, z, w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시면 이게 6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6가지 구했어? 그러면 이제 x, y 이 중에서 특이한 경우 하나 상정해서 그 뒤에 문제 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x랑 y가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고
그럼 이제 치환을 할 건데 x를 여기서 쓴 것처럼 이렇게 한번 치환해 볼게. x가 3a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치환해 볼게. 그러면 이 a의 범위가 내가 아까 치환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1 나오죠. x 1부터 시작하지. 자연수 x, y, z, w라고 했으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1로 되는 거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3 이거를 b라고 할게. 더하기 1 이렇게. 요 b라고 할게요. 이건 c라고 하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제 ZW가 나머지 2라고 했으니까 Z는 그러면 3C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딱 0이 들어가는 순간 2부터 시작하는 거죠. 3으로 나는 제일 작은 나머지가 2가 되는 제일 작은 자연수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그래서 C가 또 0보다 크거나 같다. W도 마찬가지로 3D 더하기 2 이렇게 하면은 내가 치환한 4개 문자가 전부 0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바꿔서 넣어볼게요. 이거 이용해서 가식을 바꿔서 써보시면 3a 더하기 1 3b 더하기 1 3c 더하기 2 3d 더하기 2 이게 12 이렇게 되는 거고 몇을 빼야 돼? 6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 3으로 나눠주시면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본 부정방정식이 나오죠.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조건이 붙는 게 제가 붙는 거죠. A, B, C, D가 전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게 기본 형태가 됐으니까 A, B, C, D 4개 문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B, C, D 4개 문자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중복 허락해서 2번 선택. O, C, 1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치환할 때 이쪽이 0이 되도록 치환하는 문자가 0이 되도록 시작한다는 게 포인트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 위에 문제는 살짝 힌트만 드리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2w가 6인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특이한 게 있죠. 개수 이상한 개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시면 됩니다. w가 0일 때, w가 0일 때, w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경우 나눠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개수 특이한 애로 먼저 경우 나눠주시면 되고 앞쪽으로 가서 74번 한번 보세요. 74
24번 아까처럼 부등식입니다. 요거 지금 좀 풀어볼게요. 자연수인 회의개수라고 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등호 없는 것 좀 조심하십시오.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고 시작하시는 거죠? 여기에 111 하나씩 주고 이제 4를 빼시면 3 요 부분 요거 하나씩 주고 남은 애들을 프라임이라고 쓰면요 얘가 3이니까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얘는 한 가지일 거고 얘는 네 가지일 거고 네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얘가 네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번 선택하는 거니까 얘가 4H 그래서 요거 다 더하시면 15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변수 추가해서 등식으로 바꾸는 걸로 해볼 건데 등호 없는 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변수 추가해서 등호로 바꾸는 문제는 잘 보시면 등호가 있었습니다. 원래 등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변수를 추가할 때 여기에다가 A라는 변수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걸 등호로 바꾸시려면 지금 뭐야? 3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3보다 작은 제일 큰 자연수 2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A가 0이 될 때 요거 전부 2인 경우 셀 수 있는 거고 A가 1이 될 때 요거 1인 경우 셀 수 있는 거고 A가 2가 될 때 0인 경우 셀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요 자세한 과정은 필요 없이 그냥 서로 다른 5개 문자 중에서 2번 선택. 6C2, 1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필기하고 이제 이항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항 정리 갈까요? 44쪽. 여기가 처음 배우면 막 문자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데 활동 전체 중에서 여기가 제일 쉬운 파트예요. 나중에 배워놓고 보면 간단할 거니까. 근데 처음엔 좀 거부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항 정리라는 게 뭐냐면 2개의 항이란 뜻이에요. 일단 이 항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 2개의 항을 거듭 제곱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에 대한 정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A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항을 만드는 원리는 말씀드렸죠. 저 3개 괄호 중에 여기 3개 괄호 중에 첫 번째 괄호에서 A, B 중에 뭘 선택할지, 두 번째에서 A, B 중에 뭘 선택할지, 세 번째 중에 A, B 중에 뭘 선택할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3개 전부 다 A를 선택을 하면 이거는 다 곱해서 A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건데 3개 전부 다 A를 선택을 했으니까 3개 전부 다 A를 선택을 했으니까 B는 한 번도 선택을 안 한 거죠. B는 한 번도 선택 안 했어. 그럼 이제 3개 중에서 전부 다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3C3. 3C0. 그러니까 A 세제곱의 개수는 요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3C3만큼. 이해되세요? 3개 중에서 A를 몇 번 선택하느냐 이게 이제 A 세제곱의 개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A 세제곱이 3C 0개 선택이 됐다.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번에는 A를 2번 선택하고 B를 1번 선택해서 A제곱 B라는 항을 만들 거야. A제곱 B라는 항을 만들 건데 여기 3개의 괄호 중에서 어디에서 A를 선택할지 그거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겠죠. 3개 A 중에서 2번의 A를 어디에서 선택할지가 A제곱 B의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이제 B를 어디서 선택할지 3C1 B를 선택하는 괄호를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 이 개수만큼 A제곱 B라는 항이 생긴다. A, B 제곱도 마찬가지. 내가 3개 중에서 A를 1번, B를 2번 선택을 하면 이렇게 싹 곱해가지고 A, B 제곱이 되는 건데 이 항의 개수는 A, B 제곱의 항의 개수는 3개 중에서 B 2번을 어디서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면 A 1번을 어디서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전체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A 선택하면 하나, 여기서 선택하면 둘, 여기서 선택하면 셋. A, B 제곱은 3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3C B를 선택하는 것만큼 이만큼. 그리고 마지막 전부 다 B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B 세제곱이라는 항이 될 거고 A는 한 번도 선택 안 했고 B는 3번 선택했으니까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C3 B의 세제곱 이렇게 개수가 된다.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식이 나옵니다. 3C0은 1이니까 A 세제곱 요거 3 A 제곱 B 요것도 다시 3 A B 제곱 그리고 요거는 1 B 세제곱. 그래서 이항 정리의 규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게 사실 내가 계속 3C0 3C1 해가지고 뒤에 있는 숫자를 썼잖아요. 근데 이거 3C2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요거
것도 3C1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A의 지수, A가 몇 개 선택되냐, B의 지수, B가 몇 개 선택되냐 중에 기준을 하나 잡아서 그거를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시면 항의 개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얘를 한번 일반화를 해볼게요. 이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건데 처음에는 모든 n개 괄호에서 A를 선택하는 거. A의 n승. 이런 게 몇 개가 있겠냐? 보시면 n개 중에서 B는 한 번도 선택 안 했죠. 그러니까 nc0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는 한 번도 선택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니까 A의 n-1승 이렇게 되면 내가 n개의 괄호 중에서 n-1개는 A를 선택하고 한 개 괄호에서만 B를 선택하게 되는 거라서 지수가 B의 지수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n개 중에 하나는 B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몇 개가 있냐면 어느 괄호에서 B를 선택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NC1 n개 괄호 중에 B를 선택하는 거 한 개만큼 NC 1개만큼 A 저 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A의 n-2승 이렇게 되면 n개 괄호 중에서 n-2개를 A를 선택을 하고 남은 두 개는 이제 B를 선택을 한다는 거니까 n-2제곱 그리고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항의 개수는 몇 개냐면 n개 중에 두 개 괄호 선택할 B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NC 이게 이제 항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쭉 가면 마지막에 A의 1승 하고 요게 이제 합해서 n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n-1 그리고 nc n-1개가 요 항의 개수가 되고 마지막으로 a는 하나 줄어들고 b를 n개 선택하게 되면 n개 중에 전부 n개를 선택하는 것만큼 b의 n승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항 정리식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 내가 설명한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이항 정리 문제 풀 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규칙을 조금 파악을 해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얘가 이제 NC n-2랑도 똑같은 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은 거듭제곱 숫자가 돼요. n이 항상 NC, NC, NC 이렇게 붙게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B의 지수가 R자리에 오든 A의 지수가 R자리에 오든 계산하는 값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쭉 나열을 할 때 A의 n제곱부터 얘는 하나씩 줄어드는 거 보일 거예요. A는 하나씩 줄어들고 B는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 B의 0승부터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 n이 되는 것도 보일 겁니다. 그럼 일반항 한번 써볼게요. 일반항 거기 나와 있죠. 일반항이 뭐냐면 R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항 R번째 항이면은 지금 보시면은 B를 R개 선택하게 되는 거지. B를 R개 그리고 A의 n-r R번째 항이 아니라 B의 R제곱이라고 하자. 지수 R제곱. 그럼 이제 요 앞에 붙어있는 지수가 n개 중에서 B가 들어갈 R개를 선택하시면 되니까 NCR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조합의 성질상 NC, n-r 이렇게 붙을 수 있으니까 이 지수든 이 지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 항 앞에 붙어있는 얘네들을 이항 개수라고 해요. NC0, NC1, NC2, NCn까지 여기까지 붙는 걸 이항 개수라고 한다. 예, 이게 개념인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 이거는 개념원리 익히기를 83번 한번 빈칸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인 거야. A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두 개 항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A 더하기 마이너스 B 전체 6승. 그럼 이제 항상 나열을 할 때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6제곱. 그럼 이제 6개 가로 중에 6개 가로 다 A를 선택했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B는 선택할 게 없어. 그래서 요 뒤에 붙는 건 없고 6, C, 0 얘를 이제 B의 지수랑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6번 중에 B는 한 번도 선택 안 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내려서 A 지수 하나 내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B 지수 하나 늘리고 요거 1승이니까 여기 들어갈 건 6C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6C2 A 줄이고 B 늘리고 A 줄이고 B 늘리고 A 줄이고 B 늘리고.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B 지수랑 계속 얘 똑같은 거 보일 거예요. A 줄이고 B 늘리고 마지막 6C6 A 0승이니까 안 써도 되고 B 늘려서 마이너스 B 6승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가 의미를 하는 게 괄호 6개 중에 마이너스 B를 2번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풀기 좋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84번 나열 한번 해봅시다. 이건 다 계산하셔야 되는데 3번만 한번 해볼게요. 3번 84번에 3번만 풀어보세요. 계산이 좀 많아서. 풀 때 지수가 6이니까 6C 0 하고 앞에 거 6제곱 뒤에 거 0제곱 요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C 뒤에 있는 숫자 하나 늘리고 X 지수 하나 줄이고 X분의 1 지수 하나 늘리고 이렇게 계속. 정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수 정리하면 x 6승 그리고 얘는 6x 4제곱 하고 15x 제곱 20x 20 그리고 얘가 15 x 제곱분의 15 x 4제곱분의 6 x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개수가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항계수를 보시면 여기 맨 앞에 11, 11 그리고 66, 15, 15, 20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조합의 특징이지. 여기 NCN하고 저 맨 앞에 NC0이 같을 수밖에 없고 NC1하고 여기 NCN-1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항계수는 항상 중간 기준으로 대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85번 일반항 한번 구하고 뒤쪽으로 넘어갈까요? 일단 이렇게 요거 1번만 같이 봐봐. 내가 일반항이 요 뒤에 있는 거 R제곱일 때가 일반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를 기준으로 잡든 여기를 기준으로 잡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뒤에 있는 거 R제곱을 일반항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 마이너스 3b의 R제곱 요거부터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항 R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 합해서 5가 되는 게 요 앞에 저기 n 숫자가 5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 앞에 써야 되는 게 2a에 여기 r 썼으니까 5-r 이게 앞에 있는 지수가 되겠죠. 합해서 n이 돼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5개 중에서 얘를 r번을 선택을 한다. 이게 항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r을 이쪽으로 해도 답이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r의 범위가 어떻게 되었니? 이게 5개 중에 선택하는 거라 5보다 커질 순 없어요. 5가 최대. 그리고 한 번도 선택 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0부터 5까지 0, 1, 2, 3, 4, 5 자연수 이게 R의 범위. 그래서 이제 답 쓰실 땐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OCR에 2에 5-R승 마이너스 3의 R승 그리고 A에 5-R 2의 R제곱. 요 일반항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시면 돼요. 보통 뒤를 기준으로 잡는다.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계산하기 편한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된다. 2, 3, 4번 일반항 쭉 써봅시다. 자, 같이 볼까요? 뒤에 있는 거 기준으로 x의 r제곱.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거 x제곱에 4-r제곱 이렇게 될 거고 4개 중에 r번 선택. 이렇게. 이제 이거 정리하시면 이게 정리할 때 개수는 다 앞으로 몰아넣고 미지수는 다 뒤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개수가 4CR밖에 없고 이제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 앞에 있는 지수가 지수법칙 배우셨죠? 요거 2개 곱하셔서 8-2R 곱하기 x의 r 이렇게 되면 이제 요 2개 지수는 더해야 되는 거니까 4CR x의 8
1 마이너스 R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R은 0부터 4까지 가능해요. R의 범위도 써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부호까지 들어가요. 부호까지 마이너스 y분의 2의 r제곱 요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이제 x의 나머지 6 마이너스 r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개수가 6씩 6개 중에 r번 선택 요렇게 계속 들어가고 그럼 이제 숫자만 뽑아서 정리하자. 6CR에 요쪽에 숫자가 있죠. 마이너스 2r제곱 요거 마이너스 2r제곱이 개수 그리고 나머지 문자 쓸 건데 문자 요거 x의 6 마이너스 r승 나누기 y의 r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이 어디야? 0부터 6까지 가능하네요. 마지막 예, 요거 이제 이거를 뒤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x분의 1의 r승 그러면 x제곱 요거는 이제 8개 8 마이너스 r승 이렇게 되는 거고 지수 아니 앞에 이항 개수가 8씩 r번 선택 r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것도 지수 법칙으로 좀 해볼까? 8씩 r 그리고 요렇게 두 개 곱하시면 x의 16 마이너스 2r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이제 x의 r승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눠지지. 요거 나눠지는 거 지수 빼는 거 배우셨나요? 지수 법칙에서 나눌 때 빼는 거 안 배우셨나요? 빼시면 됩니다. 지수끼리 요 지수에서 요 지수 빼시면 돼요. 또 이제 대수 1단원에서 지수 법칙 다시 확장해서 배우는데 그때 나와요. 요거 나눌 때는 지수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 빼기 R 해가지고 16 마이너스 3R이 최종 지수가 됩니다. 얘는 아래 범위가 0부터 8까지겠죠? 예. 어렵나요? 문제 좀 풀어보면서 가면 46쪽 가보자. 46쪽 1번. 예, 이제 1번 보시면 2x 더하기 5y 전체 5제곱에서 요거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문자만 한번 잘 보면 요게 제곱, 요게 세제곱이 됐다는 뜻이니까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세제곱 요렇게 들어가는 게 x제곱, y세제곱 이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대로 2x의 제곱 그리고 5y의 세제곱 일단 얘들 필요한 거고 이게 5개 괄호 중에서 내가 y를 3번 혹은 x를 2번 선택하는 거니까 앞에 개수만 OC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딱 보면 앞에 2번 뒤에 3번이라는 게 보여서 그 풀이처럼 일반항 구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게 빨라요.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요 계산만 하시면 돼요. OC가 10이고 요거 4x제곱 그리고 125 y제곱 뭐예요? 5천? 5천? 그래서 이제 개수 5천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얘들 1번 같은 경우는 x, y가 서로 다른 문자라서 지수끼리 지수 법칙으로 합쳐지지가 않았는데 얘는 이제 서로 같은 x라는 문자가 되기도 하고 얘가 이제 역수로 들어가서 바로 저런 식으로 유추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유추할 수 있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이거 x제곱 몇 제곱에 x분의 1 몇 제곱 곱하면 x 7제곱 되겠다.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힘들다 하시면 일반항을 세우시면 됩니다. 일반항. 이번에도 뒤쪽을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분의 1의 r제곱 이렇게 일반항 세울 때 그러면 이제 전체 8이니까 x제곱에 8-r제곱 이게 이제 앞에 붙는 숫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8개 중에 r번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항계수가 돼요. 요거를 예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RCR 예, 지수 법칙으로 곱하시면 x에 16-2r 여기선 지수 좀 따로 해주셔야 돼. 개수를 따로 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r승 미리 이렇게 앞으로 빼시고 그리고 x의 r제곱분의 1 이렇게 x 없는 개는 앞으로 다 밀어. 앞으로 다 몰아넣고 이제 남은 지수들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죠. x r제곱분의 x 16-2r제곱 이렇게 되죠. 아까 지수 법칙상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는 위에 있는 지수에서 아래에 있는 지수를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래에 있는 지수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x에 16-3r 이렇게 되네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x 7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지수 16-3r 얘가 7이 될 때 r을 계산을 해서 여기 앞에 개수 부분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항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r이 몇일 때야? r이 3일 때지? 여기에다가 넣어서 정리하면 8c3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그럼 이제 마이너스 7인가? 아니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밑에 문제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하시면 이거 익혀질 거예요. 얘들아, 대수에서 배우는 지수 법칙 몇 개 좀 알려드릴까요? 그 옆에 쓸 수 있으면 써두십시오. 거기 파란 글씨로 써있지 않나요? 당위 플러스 안 써있나요? 그러면 옆에 빈 공간에다가 지수 법칙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위치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듭 제곱되는 경우는 지수끼리 곱해지죠.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2의 8제곱 이렇게 지수끼리 더하시면 되고 2의 세제곱의 전체 5제곱 2의 15제곱 이렇게 곱해버리시면 돼요. 지수끼리. 요까지는 배웠죠? 그렇죠? 이제 추가로 배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치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지수가 0제곱이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의 0제곱은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의 0제곱 1이야. 무조건 1. 3의 0제곱 1이야. 마이너스 3의 0제곱 다 1이야. 그냥 지수가
지수가 0이면 다 1이 되는 거. 새로운 지수 법칙. 이제 지수를 정수로 확장을 하는 거고. 지수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잖아요. 음수 지수는 역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음수 빼고 역수 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마이너스 빼고 역수 2의 세제곱분의 1,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요거까지 배웠으면 쓸 수 있는 게 이거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이렇게 나누기는 우리 분수가 분자 나누기 분모잖아요. 얘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하면 이제 분수 형태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지수 법칙상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예시 들어드릴게요.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제곱. 그러면 이제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돼. 2의 세제곱 30이 나누기 4 8 맞지? 맞지? 자, 근데 이제 2의 4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지수 법칙상 4 빼기 4 하시면 2의 0제곱입니다. 0제곱은 항상 1이라 했지. 1. 16 나누기 16. 당연히 1이죠. 당연히 1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A의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6제곱. 요거 하시면 이제 지수 법칙상 뭐가 되냐면 3 빼기 6에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지수니까 마이너스 떼고 역수 취하면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 했죠. 이거 8 나누기 64. 그럼 64분의 8 8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수 법칙 끝이에요. 여기선 제곱근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제곱근 들어가는 건 대수에서 하시고 이 정도만 하시면 이 단원 문제 없을 겁니다. 필기 잘 해주시고요. 밑에 46번 문제 조금만 풀고 끝내죠. 46쪽에 밑에 있는 문제 3번, 86번에 3번하고 87번 두 개 풀어봅시다.
하는 건 아까 했으니까 유추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쪽에 들어가는 지수하고 요 뒤에 들어가는 지수, 여기까지 들어가는 지수하고 합해서 8이 돼야 돼. 근데 지수 법칙으로 곱했을 때 전부 다 0이 돼서 사라져야 되니까 내가 1, 7, 2, 6, 3, 5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앞에 제곱, 여기 뒤에 6제곱 이렇게 될 때 여기 6제곱하고 x 6제곱분의 1이 약분되면서 문자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8개 중에 2개 선택. 8c 그리고 앞에 2x 세제곱은 제곱 해주시고 x분의 1은 6제곱 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개수만 뽑는 거 아닌가요? 그쵸? 상수. 여기 8c가 47에 28 곱하기 2의 제곱 3 그리고 나머지는 x 6제곱 x 6제곱분의 1 다 약분되니까 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2가 답이고요. 밑에도 똑같이 여기서 상수항 나오려면 4, 2면 되겠는데 여기 4제곱 그리고 여기 제곱 요렇게 하시면 x 4제곱에 x 4제곱분의 1 이렇게 약분되면서 문자는 다 사라질 거고요. 앞에 x 4제곱 그리고 x 제곱분의 마이너스 a의 제곱 하고 6c 2만 달아주시면 이제 상수항 얘가 60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x는 다 사라질 거고 3, 5, 15 a의 제곱 이게 60. 그래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2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으로 일반항 공식으로 처음에 힘드시면 일반항 공식 적용하면서 좀 써보시고 나중에 빨라지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